이제 어제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천안에서 워크숍을 갖고 22대 입법 과제 또 원내 전략을 논의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연찬에 여러 번 왔지만 대통령이 오는 연찬회와 아닌 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띄웠고요. 윤 대통령은 여러 번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그냥 기분이 좋다. 지난 대선부터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지만 국정 현안에서 여러분과 한 몸이 돼 싸워왔다. 되짚으면서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자.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자.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당색인 빨간색 넥타이를 윤 대통령이 맸는데 오늘 저녁은 맥주 놓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오늘은 제가 욕 좀 먹겠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고 하자 또 박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취임 이후 세 번째입니다. 자, 총선 패배 뒤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변화가 필요하다. 또 수직적인 당청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네, 네버랜드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네버랜드. 예.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헬조선, 헬랜드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나이도 안 먹고 예, 굉장히 비현실적이면서 그들만이 해피한 그런 세계 속에 좀 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제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가요? 근데 이분들은 최혜병 특검법 그 부결시킨 것도 행복하신 것 같고, 예, 다른 뭐 지금 국민들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요새 민생고가 심각한데도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아닌가. 전 납득이 좀 안 가는 그런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조금 다르게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찬회라는 성격이 워낙 또 처져 있으면 또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22대 국회를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하는 연찬회이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정도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뭉치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즘에 국민의힘 내부에도 뭐 윤심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한심, 이런 갈등 구조가 있죠. 이런 걸 딛고 이제 정말 한번 뭉치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변하자. 왜? 총선 패배에 대한 여론을 또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변하지 않은 메시지도 더 강력하게 뭉치자는 것 이상으로 나와야죠. 왜냐하면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깜짝 놀랄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들어서 한국갤럽의 최저치입니다. 최저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참 갈등 구조가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을 빚을 때, 또 바이든 날리면으로서 정말 어수선할 때,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내려가긴 했지만 21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0일 부정이 70이라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죠. 자, 뭉치자는 좋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변하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잘하자. 국정 성과. 저는 이 연찬회가 정말 피를 철철 흘리는 각오로 어떻게 하면 108명이 뭉쳐서 변해서 잘할까. 이 내용이 나와야 됐는데 방금 전에 박영환 앵커의 설명대로 술이 부각이 됐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로 보입니다. 자,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시국에 술 마시고 웃고 거부권 남발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라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암수 한 몸
자웅동체도 아니고 한 몸을 그렇게 외쳐대더니 민망합니다. 이런 의견. 그다음에 108명이 국민의힘 의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뼈 빠지게 윤 정부 호위무사 노릇하겠다. 차라리 자리 내놓고 하시죠.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옹호글도 딱 한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네 개 국회의원들과 상복 입고 엄숙하게 연찬회 할 수는 없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거부권 전국이 21대를 계속 강타를 했는데 22대도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계속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정말 뭐 그 정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끌어내면서 불통 이미지를 그 만들어내려고 하는 정무적인 공격은 22대 때도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부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표 관리가 필요하고, 점점 더 이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표 문제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뭐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이 대전제, 이거는 뭐 그 불가피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그러면 그 이 불가피함이라는 거를 어떻게 메시지로 전달을 할 거냐,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연찬회가 비장한 그런 이미지였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좀 흥에 겨워서 분위기 좋고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뭉쳐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뭉쳐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전국으로 다가올 그런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뭉쳐야 되는 건데, 굉장히 녹록치가 않은 그런 전국 상황을 앞두고 긴장도 하고 비상한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결기도 다지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이미지 톤이 되었어야 한다는 게 생각이고요. 뭐 연찬회,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연찬회를 했고 분위기 좋게 갔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비상한 모습으로 그런 연찬회의 이미지가 연출되기를 바랍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똘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뭉치자 그러니까 똘똘 뭉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범야권이 이제 192석이나 되고 이제 개원 첫날부터 뭐 입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강하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또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아니에요. 이게 소수인데 또 뭉치지 또 않으면 또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 들고요. 지난 2년간 안 뭉쳐서 선거에서 판판이 깨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보다 잘 뭉쳐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연찬회, 그러니까 워크숍, 일단 사전 적듯이 학문 따위를 깊이 연구하기 위하여 조직한 모임 아닙니까? 예. 야유회가 아니잖아요. 무슨 승리 자축 잔치를 벌이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정당 연찬회가 다 이렇진 않아요. 선거 패배하고 났을 때 뭐 민주당도 잘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시를 들기에 말씀드리면 2022년에 선거 2번 패하고 가서 워크숍 나온 다음에 메시지라든가 보도라든가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한 4-5가지 과제들이 나왔어요. 뭐 내로남불 5만 독선 어떻게 탈피할 거냐, 팬덤 정치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과제로 두고 뭐 논의했다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뭘 논의했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연찬회에 가서 의원들끼리 뭘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 무슨 단합 대회 하듯이 똘똘 뭉치자 이런 얘기만 나왔다는 거죠. 놀러 갔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메시지 중에 뭐 이런 것까지 제가 꼭 태클을 걸어야 되나 싶은데,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하자, 이게 되게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선거 졌잖아요. 지나간 거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복귀를 해서 고칠 건 고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신들을 아직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